아랍에미리트가 KF-21 도입을 공식 협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중동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금액이 공개되자 세계 방산 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오일머니를 움직이는 UAE가 한국과의 방산협력 패키지를 약 350억 달러 규모로 설정했고, 그중 핵심이 차세대 전투기 KF-21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폭발적으로 번졌다. 해외 경제지와 방산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이 금액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UAE가 제시한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협력 범위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생산 참여와 기술 협력을 포함한 일종의 준공동 개발에 가깝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UAE의 KF-21 중심의 초대형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보도하며, 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중동 전투기 시장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UAE가 갑자기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UAE 군 관계자들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방산시설과 시범 비행을 직접 확인해왔다. 결정적인 장면은 KF-21 목업이 아니라 실제 시제기에 UAE의 고위 군 인사가 직접 탑승한 사진이 공개된 순간이었다. 이는 상징 이상의 의미였다. 다른 나라가 수십 년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신뢰를 한국은 단기간에 얻어낸 것이다. 미국이 자국 동맹국들에게 F-35 시험기의 탑승 기회를 제공하며 동맹의 상징을 보여줬던 방식을 UAE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재현한 셈이었다. 특히 UAE가 F-35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KF-21을 선택지에 올린 배경에는 중동 특유의 긴박한 안보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UAE는 이란을 코앞에 둔 지역 강국이다. 하늘을 장악하는 국가가 생존을 결정하는 곳에서 전투기 도입 속도는 곧 안보 그 자체다. 그런데 폴란드 사례가 보여주었듯 F-35는 빠른 전력화를 기대할 수 없다. 폴란드는 2020년에 계약하고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대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폴란드가 한국과 맺은 FA-50 계약은 불과 1년 만에 첫 인도가 이루어졌고, 이후 모든 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방산이 가진 이 전례 없는 속도는 중동 국가들에게 강렬한 메시지였다. UAE는 바로 이 점을 꿰뚫었다. F-35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인도가 2030년대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즉각적 전력화를 원하는 국가에게는 KF-21이 훨씬 실용적이다. 그리고 UAE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협력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접근하며 자신들이 단순 소비국이 아니라 KF-21 체계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기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더욱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도는 뒤늦게 분담금을 내며 체면을 세우려 했지만 이미 흐름은 UAE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지금 UAE는 KF-21의 군사적 가치를 넘어 정치적 파급력까지 고려하고 있다. KF-21이 제공하는 생산 참여, 기술 이전, 장기적인 전략 파트너십은 중동에서 보기 힘들었던 형태의 새로운 군사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UAE가 보유한 오일머니와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할 경우 단순한 전투기 거래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방산 생태계가 구축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전해진 순간 세계 방산 시장이 긴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UAE는 단순 도입국이 아니라 KF-21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움직임은 향후 중동 전투기 시장의 권력 지형을 뒤흔들 첫 신호탄이 되고 있다. UAE가 KF-21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게 된 배경에는 중동의 현실적인 전략 환경이 존재한다. 걸프 일대에서 전투기 선택은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핵심이다. UAE는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F-35 도입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지만 그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 미국은 UAE가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완전히 정리하라고 요구했고, 이는 사실상 중동 국가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중동 전체에 F-35를 광범위하게 판매할 의지가 없었고, 결국 UAE는 수년이 흘러도 단 한 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정치적 제약만 늘어가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UAE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대안의 중심에 한국산 플랫폼이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KF-21의 핵심은 단순 성능이 아니라 운용 가능성, 인도, 속도,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의 최소화였다. F-35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와 중동 특유의 안보 리스크를 고려하면 언제 실제 도입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반면 KF-21은 일정만 확보되면 명확한 타임라인에 따라 인도될 수 있는 구조이다. UAE는 전투기 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즉시 전력화 능력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이 지점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 하나 UAE가 주목한 부분은 한국의 방산 외교 방식이다. 한국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강요하지 않는다. 미국과 달리 기술 이전 요구나 정치적 정렬을 조건으로 내걸지도 않는다. 특히 UAE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연성이 매력적이다. 중동 강국들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서기보다는 다자관계를 유지하며 국가 생존을 추구한다. 한국은 방산에서 이러한 외교적 균형을 흐트리지 않는 드문 파트너이며 KF21 프로젝트는 이런 관점에서 더 전략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블룸버그가 지적했듯 UAE가 협의 중인 패키지는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생산 협력, 정비 인프라 구축, 장기적 군수 체계 확립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협력 모델이다. 이는 사실상 공동개발 초기 단계와 다를 바 없는 방식이며 UAE가 KF21에 얼마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UAE 방산기업이 개발한 AI 타리크 활공폭탄이 한국의 전투기 체계와 연동 가능성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UAE가 단순 소비국이 아니라 KF21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함께 구축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여기에 한국은 이미 KGB 같은 유도 폭탄 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UAE가 개발한 무장을 검토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기체만 판매하려는 방식에서 벗어나 파트너 국가의 군수구조를 존중하며 상호 확장형 전투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런 협력 방식은 기존 서방 제조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며 UAE에게는 큰 이점을 제공하는 대목이다. 지금 UAE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히 KF21 도입이 아니다. 걸프 지역에서 자국의 항공 전력을 스스로 구축하고 이를 지역 전체의 균형축으로 삼으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다. UAE는 이미 첨단 무인기, 미사일 방어체계, 정보전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왔다. 여기에 KF21이라는 새로운 축이 더해지면 UAE는 중동에서 독자적 항공 전력 체계를 구축한 최초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KF21은 쌍발 엔진 기반으로 설계되어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UAE는 KF21을 단순한 4.5세대 플랫폼이 아니라 장차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구조로 성장할 수 있는 기체로 본 것이다. UAE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당장 배치 가능한 전투기이면서 동시에 미래 전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체다. 이 지점에서 KF21은 이상적인 균형점을 갖추고 있다. KF21은 이미 블록 3에서 스텔스화가 예고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UAE가 오랫동안 원했던 5세대 수준의 항공 전력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맞물린다. UAE는 바로 이 지점을 기회로 보고 있다. 결국 UAE가 KF21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하나의 전투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 전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투기 한 대의 도입이 아니라 안보 환경의 재편, 중동 항공 전력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새로운 군사 생태계의 구축을 고려하는 선택이다. 이 움직임은 인도네시아와의 기존 공동개발 체계를 크게 흔들었고 앞으로의 협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폴란드 사례는 UAE가 KF21을 선택지로 올린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첨예한 군사 환경 속에서 전투기 전력 확충이 시급했던 국가였다. 그러나 미국과 체결한 F-35 계약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자국 방공력의 공백을 의미했다. 반면 한국과의 F-A50 계약은 불과 1년 만에 인도와 실전 배치가 동시에 진행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놀라게 했다. 이러한 기록적 속도는 한국산 전투기 체계가 단순히 제조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각국에 각인시켰다. 중동 지역에서 시간은 곧 생존이다. 걸프 해협 건너편에 위치한 이란의 군사력 확장은 UAE를 포함한 주변국의 전략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이란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해상 무인기 배치 확대, 주변국 상공에 대한 정보전 강화 등 강도 높은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대를 마주하고 있는 UAE 입장에서 전투기 확보 일정이 불확실한 플랫폼은 선택지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될 수밖에 없다. UAE 전문가들은 실제로 F-35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국가 안보가 미국의 정치 일정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고해왔다. 미국 행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정책 기조가 바뀌고 수출 승인 조건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UAE는 여러 차례 혼선을 경험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지 않고 기술 이전과 생산 협력을 비교적 유연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UAE가
스스로 전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립성을 더 많이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UAE가 전략적 판단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사례가 있었다. 바로 트럼프 시기 미국이 UAE의 F-35A와 첨단 무인기를 포함한 23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조건부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미국의 요구 조건이 과도하게 변경되며 협상을 중단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UAE에게 미국산 전투기 유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계기였다. 그 이후 UAE는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완전히 끊지는 않되 대체의 플랫폼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산 플랫폼이 가진 실용성과 중립성이 이 시점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KF-21은 개발 과정에서 블록별 확장이 이미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향후 스텔스 성능 강화와 센서 업그레이드를 통한 장기적 전력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정비 체계가 미국식 독점 구조가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참여 폭이 넓다는 점은 중동 국가들의 매우 큰 이점이다. UAE는 장기적으로 자국 내에서 KF-21 유지 보수 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주변국에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군수 허브 국가로 성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KF-21은 이 전략과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중동의 혹독한 사막 환경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사막 기후는 단발 전투기에 매우 치명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모래 유입, 고온, 짧은 거리 이륙과 잦은 출격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엔진 하나에 모든 부담이 집중된다. 반면 KF-21은 쌍발 엔진 구조를 채택해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UAE 공군 관계자들은 KF-21의 이중화 시스템과 착륙 장치 설계가 사막에서의 운영을 염두에 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은 지리적 특성상 장거리 공중 초계,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항로 보호, 해안 미사일 포대 및 드론 기지 타격 능력을 핵심 임무로 수행한다. 이 임무에서 쌍발 엔진의 안정성과 KF-21의 A4 레이더 네트워킹 능력은 큰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KF-21이 가진 장거리 탐지 성능, 다중 표적, 동시 교전 능력, 그리고 향후 스텔스화까지 고려하면 UAE가 독자적 공중지배 능력을 구축하는 데 적합한 플랫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UAE는 단순히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중심축을 찾게 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자 한국은 보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고 UAE는 이 공백을 정확히 꿰뚫었다. 인도네시아와 달리 UAE는 강력한 재정력과 정치적 의지를 갖추고 있으며 장기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전통이 있다. 이 때문에 UAE는 KF-21 개발 체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파트너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UAE의 KF-21 접근은 단순한 관심이나 잠정 협상이 아니라 중동의 전략 구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방사는 FA50의 초고속 인도 사례로 이미 세계적 주목을 받았고 KF-21이 본격적으로 수출 단계에 들어간다면 중동 공군력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협상은 UAE가 얼마나 깊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국제 방산 시장의 구도가 재편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다. UAE가 KF-21을 선택지로 굳히기 시작한 시점에서 중동의 군사 균형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UAE는 단순히 기체 성능만 본 것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방산 패키지 설계 능력을 면밀히 분석했다. 한국은 전투기 판매를 넘어서 생산 인프라 구축, 부품 국산화, 장기 정비 체계 확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 모델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서방 제조국들이 제시하는 제한적 기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고 UAE는 이 점을 강하게 주목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유지 정비를 포함한 군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UAE는 과거 미국과의 F-35 도입 협상 과정에서 정비 인프라 접근조차 어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F-35 핵심 정비를 특정 지역에만 허용했으며 중동 국가들은 이 체계에서 거의 배제되었다. 이는 UAE의 전략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반면 KF-21은 한국이 파트너 국가의 정비 능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UAE가 오랫동안 꿈꿔온 독자 전력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은 UAE 입장에서 단순 매입이 아니라 국가기술력 상승이라는 관점으로 이어졌고 이는 KF-21에 대한 관심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요소가 되었다. 여기에 UAE가 개발한 AI 타리크 활공폭탄이 한국 전투기 체계와 연동 가능성이 검토된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는 단순한 호환성 검토가 아니라 양국의 방산 생태계를 한 단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UAE가 보유한
정밀 타격 무기 기술을 한국의 항공 플랫폼에 통합한다는 것은 공동개발국 수준에 준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한국은 KGB 유도 폭탄을 보유하고 있어 굳이 외국산 무장을 도입할 이유가 없었지만 UAE의 협력 의지를 고려해 확장형 무장 운용 옵션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유연한 태도는 UAE가 파트너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했다. UAE는 중동에서 새로운 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해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항공 전력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군사협력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려는 전략이다. UAE는 이미 무인기 전력, 미사일 방어 체계, 정보전 능력 등을 확대해왔고 여기에 KF-21이 추가될 경우 전력 구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UAE는 KF-21 도입을 통해 중동 내에서 독자적 항공작전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국과 생산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 KF-21의 쌍발 엔진 구조는 UAE의 지리적 조건과 임무 환경에서 핵심적인 장점이 된다. 사막 기후는 예측 불가능한 모래폭풍, 급격한 온도 변화, 고온에서의 장시간 운용 등 전투기에게 가혹한 조건을 제공한다. 단발 엔진 전투기는 작은 오염이나 기체 부담만으로도 치명적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쌍발 엔진을 갖춘 KF-21은 엔진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며 이는 사막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생존 요소로 작용한다. UAE 공군은 이러한 이중화 구조를 높은 점수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KF-21의 장점은 단순 생존성을 넘어 작전 능력으로 확장된다. UAE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의 지속적인 초계 비행이다. 이 지역은 국제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이자 이란과의 긴장지대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공중 지배 능력이 필요하다. KF-21은 A4 레이더와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장거리 표적 탐지, 다중 표적 동시 교전, 정보 공유 기능에서 높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된다. UAE는 이 능력을 통해 중동 공중작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필리핀의 사례는 KF-21이 가진 실용성과 확장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필리핀은 해상작전이 중심이 되는 국가로 단발 전투기의 부식 문제와 정비 부담이 매우 큰 문제였다. 이 때문에 기존 전투기 대체를 위해 쌍발 플랫폼을 강력히 원했고 KF-21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다른 쌍발 엔진 전투기보다 훨씬 경제적인 가격대를 제시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대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그러나 KF-21은 쌍발 플랫폼임에도 가격 경쟁력이 극도로 높아 많은 국가가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UAE는 KF-21의 향후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주목했다. KF-21은 블록 3에서 스텔스 성능 강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UAE가 과거 F-35 도입이 좌절된 이후 오랫동안 찾고 있던 미래 전력의 조건과 일치한다. UAE는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원했고 KF-21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특히 한국은 스텔스 강화 설계와 내부 무장창 구상 등 장기 프로젝트를 이미 병행하고 있어 UAE가 미래 전력 구조를 설계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UAE의 선택은 단순 구매나 시험평가 수준을 넘어선다. 지금 UAE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새로운 항공전력축을 만들고 있으며 KF-21을 중심으로 중동의 공중전력 지형을 재편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 역시 인도네시아와의 기존 공동개발 관계가 흔들리면서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 있었고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KF-21은 단순한 한국산 전투기를 넘어 중동 항공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